있게 저에게 시간을 주신 여기 계신 모든 사장님들과 그리고 PM 임직원분들께 감사 인사를 먼저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너무 여기 꿈의 순간이에요. 저는 토끼와 거북이에서 거북이 같은 사업자예요. 요즘 빨리빨리 가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토끼는 상대를 보고 나아가고 거북이는 목표를 보고 나아간다고 합니다. 제가 거북이처럼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 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떨리죠? 네, 저는 BA로 성장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온 이유는 저는 진짜 BA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거를 다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BA, 비즈니스 아카데미죠. 네, BA의 장점이 있습니다. 액티바이즈, 우리가 정말 떨어지면 너무너무 걱정되는 그 액티바이즈를 최저가에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모든 프로모션을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새로 오신 팀 파트너분들께 항상 BA 티켓을 구입하시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BA 티켓을 구입하면 1분 만에 품절되는 거 다들 경험하고 계시죠? 네, 1분 만에 품절되는 이 PM의 대단함을 신규 팀 파트너들이 알 수 있고, 그리고 몇 명이 구입하고 있는지가 다 나오기 때문에 PM이 얼마나 대단한 제품인지 그분들이 직접 느낄 수 있어서 이렇게 BA 티켓을 구입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집에서 보는 BA와 이 현장에 와서 보는 BA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저는 오프라인 BA를 100% 참석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3번이 있으면 3번을 다 가고요. 2번 있으면 2번 다 가고 항상 100% BA를 참석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프라인 BA에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액티바이즈, 도어 기프트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 도어 기프트를 10개 모아서 이렇게 팔찌를 10개 모으면 우리 여권 케이스 주잖아요. PM 굿즈를 공짜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네트워크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누구한테도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BA 현장에 오면 이 독일에서 가지고 온 제대로 된 심플 석세스풀한 시스템을 그대로 제가 다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저희 팀에서 그룹 세미나 이런 거 해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규모로, 이런 멋진 공간에서 이렇게 세련되게 준비해주지 잘 못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준비해주시는 이런 PM의 모든 임직원분들이 준비해주신 이런 곳에 오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팀의 어떤 분은요, 내셔널 콩글레스 현장에 처음 방문한 그날 사업 결정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뭐 때문에 여기 사업 결정하셨어요? 다른 네트워크 현장으로 가보셨을 텐데 왜 PM만 하겠다고 생각하셨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PM은 진짜 이곳에 있는 분들이 행복해서 일하시는 게 다 보인대요. 표정에서 그분들이 너무 행복하게 일을 즐기면서 하고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다른 네트워크 현장에서는 동기부여를 받지 못했고 해야 한다고 느끼지 못했지만 PM의 이 BA 현장에서는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네트워크가 처음이라서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앞줄에 계신 많은 그룹의 리더님들이 저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제가 100% 참석을 할 때마다 항상 노하우를 전해주셨어요. 저를 그냥 경쟁 상대로 보지 않고요. 항상 저에게 어떻게든 노하우를 전해주시려고 했고 제가 어떻게 일하는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저희 팀원들을 보면
격려해 주시고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셔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 이 얘기 다 했는데요. 제가 잘못 봤나 봐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 PM을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됐는지, 제가 왜 PM을 선택했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왜 너는 굳이 네트워크를 해? 라는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는지 저의 옛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항상 이런 게 고민이었어요. 뭘 해야 내가 평생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나를 먹여 살릴 수 있을까?가 늘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꾸준하게 들어오는지 궁금해서 그걸 찾기 위한 여정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를 20대에는 잘 못했어요.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고 아이가 돌일 때부터 제가 뭘 해야지만 아이한테도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엄마가 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만난 게 이 카카오 채널이었어요. 되게 우연한 기회에 저한테 이런 게 찾아왔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온라인으로 돈 버는 세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가치를 잘 몰랐을 때지만 왠지 열심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잠든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항상 이거를 편집하고 만들어내고 고군분투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돈이 되는지는 몰랐고요. 그냥 재미있어서 꾸준히 했더니 구독자가 늘게 돼서 대형 채널의 운영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대형 채널이 되다 보니까요. 공동구매 업체에서 이렇게 제안이 오더라고요. 같이 협업을 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저의 채널에 물건을 팔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작게는 뭐 처음에는 150만 원에서 시작해서 뭐 800만 원 이렇게 점점 매달 수익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이 800만 원, 900만 원 막 이렇게 받을 때까지 시간을 1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 회사에서 전부 다 해줬기 때문에 이런 돈을 꾸준히 매달 받을 수 있었는데요. 매달 받는 돈이 신랑의 월급을 넘어서기 시작하니까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뭐 하나가 잘 되면 소문이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돈 버는 걸 제가 떠들지도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알게 돼서 이렇게 대형 어플 제작, 이렇게 대형 채널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 채널도 당연히 그 하향세를 맞이하게 됐어요. 그때 저는 뭔가 플랜 B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스타그램으로 빠르게 넘어가게 됩니다. 인스타그램에 와서 보니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고, 그리고 옷을 판매하면 빨리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구독자를 빨리 모으고 싶어서 옷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옷이 너무 많이 팔려서 옷가게를 차렸더니 옷가게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천안에 이렇게 작은 옷가게에서 카드 매출 1위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옷가게를 해서 보니까요. 카스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을 벌고 있는데 옷가게는 시간을 너무 많이 쓰니까 돈을 얼마를 벌어도 만족이 안 됐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빨리 접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옷가게를 판매했는데요. 동네에서 제가 옷가게 너무 잘 되는 걸 보신 치킨집 사장님이 바로 인수해 가셔서 종이백 한 장도 가져오지 않고 옷만 나와서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당시에 해외 파견 근무로 억대 연봉을 받고 있던 신랑이 같이 일을 그만둔 거예요. 저희 신랑이요. 자기가 수학도 잘하고 나름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식으로 저희가 모은 돈, 제가 이제까지 벌었던 거, 저희가 모으고 있었던 거, 아파트, 차 전부 다 날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돈을 벌어야 할 수밖에 없어요.
공부를 다시, 옷을 판매하는 공부를 다시 시작해서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그때 전업 투자를 하던 저희 신랑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손익분기점 이런 거 잘 모르잖아? 네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너는 다 쓰잖아? 그러니까 내가 모아줄게, 내 통장에 보내 라고 해서 저는 그 말을 믿고 신랑에게 제가 버는 모든 돈을 다 보내게 됩니다. 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저희 신랑이 저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했고요. 저희 신랑의 안목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저희 신랑이 그마저도 주식으로 다 날렸더라고요. 그 기간이 2년이었어요. 2년 동안 저는 생계를 책임지면서 제가 모은 줄 알고 있었던 돈을 생활비에 쓰고 있었고 주식으로 날아가고 있는지 몰랐는데, 제가 하려고 했던,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보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신랑에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은 돈을 벌고 싶지 않다. 이제 당신이 우리의 생계를 책임져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돈 버는 활동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단에서 보면 이렇게 계단 참이라고 하는데요. 저 계단 참은 구조적으로도 튼튼하게 만들고 계속 올라갈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은 이 쉼의 순간에 엄마로부터 PM을 전달받았습니다. 더 이상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았는데요. 엄마가 제가 이 일을 하기를 정말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네트워크가 하고 싶지 않아서 계속해서 도망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PM을 먹어보니까요, 너무 드라마틱한 외형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저 지금 얼굴 뚱뚱하고 살쪄 있는 사진에서 일주일 만에 8kg가 빠진 후의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뭐 맞았니? 성형했니? 뭐 주사 뭐 이런 거 했니? 하고 물어볼 정도로 문의가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오토식을 28명을 가입시키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저에게 가장 친한 지인이신 한 분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5천억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지금 1조를 만들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저에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희성아, 요즘 너 뭐 하고 사니? 저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저 그냥 아이만 보고 있는데요. 라고 했을 때 계속 저한테 몇 번이고 뭐 하고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분은 저를 10년 동안 지켜보셨기 때문에 얘가 가만히 있을 애는 아니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살짝 저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저에게 그 제품을 당장 가져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족 행사가 있어서 바로는 못 갔는데 다음날 아침에 8시에 전화가 왔어요. 그거 가지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서 가려고 이렇게 챙기고 있는데 그분이 또 카톡을 보내셨어요. 한 세트만 가져오지 말고 넉넉하게 가져와. 감사하죠. 그래서 넉넉하게 챙겨서 가져가서 그분에게 이 주스를 전달했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가 한다고 했던 모든 것 중에 나는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은데 너는 왜 이건 안 하니? 저는 저한테 네트워크 다단계 하라고 했던 분은 이분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부자들 눈에는 이게 되게 사업성이 있다고 보여졌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못하고 주저주저 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너 그걸 왜 안 하니? 저는요, 네트워크 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초등학교 후문에 이렇게 뒤에 서 있으면요, 저 엄마 뭐 한대, 저 엄마 뭐 한대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5학년, 6학년 아이 엄마들이 저에게 전해줘요. 그런데 제가 이걸 하면 저 엄마 피해간대. 그 피해가는 엄마가 될까봐 저는 못하겠어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분이 다른 회사의 탑이라고 해도 그 엄마들이 너한테 그렇게 얘기했을까? 만약에 그 회사의 탑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돈
제안을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피하라고 했던 것 같아. 모든 업계의 탑은 그런 거다. 네가 그 회사의 탑이 된다고 해도 안 할 이유가 있니?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로또 1등이 됐다고 상상하는 것처럼 제가 PM의 탑이 된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 라고 상상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로또 1등이 되는 것처럼 PM을 만약에 해서 탑이 된다고 하면 여기 그룹장님 계시지만 로또 1등 매달 맞는 느낌 아닌가요? 네. 그리고 저의 경제적인 부분도 모두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저의 건강도 해결될 수 있고 여행 다니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일을 선택한다면 제 아이한테 직업을 선택할 때 돈 많이 버는 직업을 선택해 라고 하지 않고 네가 좋아하는 일을 돈과 상관없이 네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엄마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서 PM을 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런데 저는 주인공인가 봐요. 시련과 난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PM을 하겠다고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시련과 난관과 장애물을 만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PM이라는 게임을 하기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모든 챌린지가 시작이 됐고요. 저한테는 계속해서 미션을 해결해야 되는 난관과 장애물과 방해 요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그 판을 깨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코로나를 PM을 해보겠다고 한 게 12월이었는데 1월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집합 금지가 돼서 6명 이하는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다단계를 싫어했던 여자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걸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6명 이하는 정말 모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북이처럼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비즈니스 아카데미 없었고요. 인센티브 트립도 없었어요. 시스템이라고 배울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코로나였기 때문에 저는 제가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야 되는 놓여 있었어요. 참 안타깝게도요. 저희는 PM을 굉장히 초기에 만났어요. 저희 엄마는 찜질방에 가서 매장 아줌마한테 액티바이즈 한 잔을 얻어 마시고 거기에서 가입을 하셨어요.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저희 위에 스폰서들은 지금 다 어디 계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이 일을 해낼 수밖에 없었어요. 네트워크가 처음이고 뭐가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씩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더 거북이처럼 느리게 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제가 전달해준 사람에게 PM을 전하기 위해서는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단톡을 만들어서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처음에 시작할 때 PT가 된다면 이라고 생각했으면 이런 짓을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목표를 내가 이 회사의 탑이 된다면 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잡았기 때문에 저는 탑은 도대체 뭘 하고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이 회사의 탑은 왠지 강의를 하고 있을 것 같아서 강의 자료부터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강의를 줌으로 발표해보기 시작했고요. 저희 엄마와 신랑과 제가 네트워크를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네트워크를 왜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상 플랜을 한번 분석해봤어요. 탑이 너무너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가 보상 플랜에서 제 눈에는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 동생이랑 엑셀을 거꾸로 계산해가면서 하니까 마지막에 제가 어떤 행동을 해야지 되는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해내기 시작했더니 자동차 보너스가 나와서 전 재산을 날린 제가 BMW를 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행 프로그램으로 돈을 받아서 가족들과 여행을 가기도 했고요. 친구들과 팀 파트너도
혼자 다녔어요. 아무도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힘들까봐. 아이들 키우는데 시간 뺏길까봐. 그래서 저는 항상 여기 앉아서 카메라로 찍고 그냥 혼자만 동기부여 받으면서 열심히 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비즈니스 아카데미가 다시 시작이 되고 저희 팀원들이 갑자기 여기를 가보고 싶다고 해서 가기 시작했더니 승급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무리 혼자 해도 안 되는 승급자들이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작년 내셔널 콩그레스에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같이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저는 이 오프라인 현장이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저는 15년 동안 한 번도 외박을 하지 못했던 아이 엄마 여기 와 있네요. 네, 그리고 13년 동안 또 한 번도 아이를 놓고 이런 여행을 해보지 못했던 친구들과 아이들 트레이닝, 호캉스를 즐길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PM에서 하는 이런 또 갈 건데요. UK 마라톤. 이 PM에서 하고 있는 엄청난 자선 행사에 참여하는데 여기에 우리 아이들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들, 2세대들은 지금 PM을 할 수 있는 날짜만 기다리고 있어요. 네, 오토식을 가입할 수 있는 날짜만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되게 PM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준비하고 있고요. 저 조기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M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런 현장도 너무너무 좋지만 지금 DSC에서도 하고 있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도 좀 따라다니면서 들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토피가 굉장히 심해서 PM 주스를 만났는데요. 만약에 제가 아토피를 앓지 않았더라면 PM 주스를 마시고 이렇게 나오는 모든 증상들을 겪어낼 때 병원에 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부작용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병원에서 저를 치료하지 못하는 걸 알았고 이 제품을 만났을 때 이런 반응이 왔을 때 병원에 가지 않게 된 거는 제가 오랫동안 아토피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온라인으로 돈 버는 시대, 어플로 돈 버는 시대, 다른 물건을 판매해서 뭘 할 수 있는 시대, 유튜브를 찍거나 무언가를 하는 이런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이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신랑이 전 재산을 다 날려준 덕분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PM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세 가지가 저한테는 정말 너무 괴로운 일이었는데요. 이 세 가지가 없었더라면, 이 중에 하나라도 없었더라면 저는 PM을 선택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작년 이 현장이에요. 저는 탑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저의 꿈은 롤프스로그 회장님과 한 테이블에서 만찬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그런데 작년 이 와인 파티에서 갑자기 롤프스로그 회장님이 저희 앞 테이블에서 드시게 된 거예요. 저는 꿈의 순간을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오늘 저는 작년에 저 뒷자리에서 카메라로 찍고 있었던 제가 이 꿈의 무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도 저 선을 넘어가지 못했어요. 아직도 저에게 라인이 쳐져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여기에 서 있다는 것이 제가 옳은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묵묵히 끝까지 한번 해내려고 합니다. 저는 저 테이블에 저희 팀 친구들과 같이 회장님 테이블에 가서 만찬을 하는 그런 팀으로 성장하고 싶은데요. 저희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성공도 아직 한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냥 거북이처럼 가고 있고, 그리고 빨리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묵묵하게 꾸준히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PM을 만나서요. 제
제 건강, 주변 사람들의 건강, 가족에 대한 건강에 대한 염려가 사라졌어요. 그런 소원 자체를 빌질 않아요. 그리고 경제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도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풍요, 이 안에서 전부 해결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제가 지금 가정경제가 완전 무너진 상황에서 저희 가정이 회복되고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직 이혼을 안 했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앞으로의 삶은 PM에서 보내주는 여행을 저희 팀원들과 다니면서 너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게 보여지고요. 저는 저에게 PM은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는 알라딘의 유술 램프였어요. 그래서 제가